안녕하세요, 공시탈출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장수생이나 불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나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험생활을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거나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지금 상황에서 변화를 주셔야 돼요. 불합격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첫 번째, 빨리 보라고 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고 하고 꼼꼼히 보라고 하면 진도를 못 나갑니다. 이건 수험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을 대충 보고 넘어가서 볼 때마다 까먹고, 이해보다 암기가 선행되는 게 더 효율적인 파트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고 시간을 잡아먹고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질문을 해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유형별로 감을 잡아 나가야 하는데 그런 고민 없이 전략 없이 공부를 하니까 방향을 잃어요, 나중에. 그리고 어느 순간 점수가 정체가 됩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아니면 공부를 좀 오랜 기간 놓았다거나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했고 대학에 다니면서도 시험 공부를 계속 해봤던 사람은 스스로 찾아요, 이걸.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 아무리 공평한 시험이라지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빠르게 합격하고 못하고 안 했던 사람들은 장수생으로 전락하는 구조인 거예요. 머리 싸움이 아닙니다. 공부를 해봤냐 안 해봤냐, 공부를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죠. 불합격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두 번째, 이번에 채용 많이 안 하면 어떡해요? 이번에 경쟁률 높으면 어떡해요? 이런 잡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안 합니다. 이번에 채용을 많이 할 거야 하고 경쟁률이 낮아지면 대충 공부해도 되나요? 이번에 채용 많이 안 할 거예요 하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시험 준비를 포기할 건가요? 커트라인이나 경쟁률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석을 하고 말 게 없어요, 수험생은. 물론 처음에 내가 어떤 직렬이나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볼 수는 있지만 몇 개월씩 공부하고 이런 생각을 왜 하냐 이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앉아서 공부하기. 불합격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세 번째, 숫자에 집중한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합격해요? 몇 회도 공부해야 합격해요? 본질을 전혀 모르는 질문이죠. 공부 베이스나 시험까지 남은 기간, 공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합격을 하기까지 걸리는 공부 시간과 회독 수는 천차만별입니다. 10회독은 해야 합격을 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5회독을 해도 수험 적합하게 회독한 사람이 10회독을 수험에 적합하지 않게 공부한 사람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회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127 회독이나 WOX 회독, 7단계 커리큘럼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회독수를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본질은 하나입니다. 시험 직전에 전범위를 다 볼 수도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시험 직전에 전범위를 기본서가 아닌 기출문제로 다 볼 수 있는 방법은 WOX 회독법만한 게 없다고 봐요. 다양한 회독법이 있지만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회독법은 양을 점점 줄여나가는 형태의 회독법이에요. 정말 위험한 회독법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체크를 소거하면서 양을 줄여나가기만 하면 안다고 생각해서 체크를 지웠던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출 작업이나 전략 없이, 시험 직전까지의 플랜 설정 없이, 이대로만 하면 합격한다는 플랜 없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 한 달 전에 뼈저리게 후회할걸. 저는 수험생활 할 때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공부를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도 전략 없이 공부를 했다가 한 달 전에 뼈저리게 후회를 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합격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합격자들은 우선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신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합격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불합격자들이 경쟁률에 대한 고민을 하고 머리 탓을 하면서 불합격할 것 같은 이유를 만들어내는 시간에 합격자들은 내가 합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험생 중에서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 왜?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 나는 자는 시간 빼고는 모든 시간을 공부하는데. 또는 내가 모르는 건 다른 사람도 당연히 몰라. 왜? 나보다 빈틈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떨어져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위 세 가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합격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인드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떨어질까 불안한 마음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합격자도 불합격자도 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 속에서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심리학자 마틴 피시베인의 기대가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위한 동기는 성공 가능성 곱하기 성공의 가치라고 봅니다.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합격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집중해서 공부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더 집중을 못하고 공부를 못합니다. 내가 공부를 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확신을 만들어야 되고, 합격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지를 매일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만 가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세요. 제가 여태까지 올려드린 공시탈출 영상은 여러분이 합격으로 가기 위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사람과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사람의 도달 시점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하고 갈게요. 좋아요도 하고 갈게요. 궁금한 건 공시탈출 오픈 채팅방에서 물어보세요.